안녕하세요. 저는 참편한 신경과 원장 권영욱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MTS 치료를 생각하시거나 받고 계시는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환자분들이 여러 원장님들한테 치료를 받으실 때 또 원장님들이 생각하시는 답변과 그 질문들이 조금씩 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많이 들었던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제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원장님, 왜 이렇게 MTS 치료가 안전하다고 하는데 바늘이 가늘기만 하다고 하면 다 되는 건가요?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환자분들이 직접적으로 바늘을 보지 못하시고 그냥 바늘다라고만 하니까 잘 감이 안 오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쓰는 바늘들은 28게이지 정도 바늘을 쓰는데요. 이 게이지라는 게 굵기 단위입니다. 숫자가 커질수록 바늘이 가는 바늘이고 숫자가 작을수록 굵은 바늘이 되는데요. 저희가 쓰는 바늘이 90mm, 9cm 바늘인데요. 이런 것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낭창낭창하게 움직이고 전혀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부드럽습니다. 반면 일반적인 병원에서 많이 쓰는 18게이지부터 21게이지 또 그 정도 굵기의 바늘을 쓰게 되는데요. 이 바늘들은 보시는 것처럼 거의 작은만한 칼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예전에 쓰던 연필 심 굵기 정도의 바늘을 쓰게 되는데요.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것들이라는 것을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런 바늘을 사용했을 때 문제가 뭐가 되냐 하면은 환자분들이 주사의 치료에 대해서 걱정되는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사 바늘에 의한 어떤 손상이 일어날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환자분들이 어떤 혈관을 찌르거나 신경을 찌르거나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거나 후유증, 합병증 같은 것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쓰는 28게이지의 이런 가느다란 바늘들은 직접적으로 혈관이나 신경을 잘 뚫지를 못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탄력을 가지고 있는 조직들이라서 얘들은 바늘이 만나게 되면 바늘이 옆으로 쉬어가게 되면서 직접적으로 자극이 안 되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설령 이 바늘이 그 조직을 직접적으로 뚫었다 하더라도 얘가 손상을 주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을 생각해 보세요. 머리카락을 한 움큼 정도 이렇게 쥐고 있을 때 바늘로 찌른다고 했을 때 이 바늘들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못합니다. 그 사이를 헤집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가느다란 바늘이라고 해서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굵은 바늘들은 자그마한 칼 같은 나이프 같이 생기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어가지고선 가다가 직접적으로 혈관이나 신경에 손상을 주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희가 쓰는 MTS 미세 바늘들은 더 환자분들에게 안정하게 치료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약물에 의한 문제입니다. 약물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이 주사 약물을 얘기하는 건데요. 주사약이 보통은 다른 병원에서는 스테로이드 형태의 그런 약물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들어갔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이것들이 여기 들어가서 조직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대나 건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그 분말 가루가 만성적으로 쭉 쌓여가지고 여러 가지 약화를 시키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스테로이드 자체가 기본적으로 애들이 염증을 악화시키긴 하지만 동시에 면역력을 저하시켜서 감염을 잘 일으키게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는 그런 약물 자체가 들어가진 않고 포도당과 그 다음에 노말셀라인, 즉 생리식염수, 그리고 아주 소량의 리도카인만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약물에 의해서 문제가 생긴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이라고 하는 거는 리도카인밖에 안 들어가는데 리도카인도 얘들이 0.3% 정도 이하의 그런 농도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 성분들이 몸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최소한 몸에 머무는 시간을 길어봤자 2시간, 약효를 받는 시간은 20분에서 30분 정도 그 이내에 다 끝나기 때문에 약에 대해서 우리 몸에 영향을 주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감염이나 출혈의 위험입니다. 이 바늘이 들어가서 몸속에서 어떤 혈관을 건드렸을 때 특히나 동맥 같은 경우에는 출혈량이 꽤 많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 혈종이라고 그러는데
출혈량이 많아져서 생기는 문제나 두 번째는 그 약이 들어가서 거기서 염증이 일어났을 때 이런 것들이 주사 치료의 위험성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가 쓰는 약에는 스테로이드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소독을 잘 하고 그 다음에 약을 바로 만들어서 쓰기 때문에 그쪽에는 염증이 생기고 감염이 생길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 피가 나는 거, 혈종이나 피가 많이 출혈되는 걸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굉장히 미세바늘이고 얘들은 동맥이나 이런 탄력 가진 이런 조직들은 다 피해가기 때문에 이게 출혈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일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합해보자면은 가느다란 바늘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안전하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일반적인 병원에서 사용하는 그런 다른 주사 바늘과는 완전히 다른 어떤 양상의 이런 치료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치료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환자분들이 얼마큼 치료받아야 되나요? 몇 번 정도 치료받아야 되나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데요. 보통 저는 이제 5에서 10회 정도의 치료를 받아보시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간단한 것들은 한두 번에 좋아지기도 하고요. 5번 미만에 많이 만족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래도 10번까지는 잘 안 낫는 분들은 10번까지 받아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환자분들이 주사 맞은 후에 더 많이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된 건가요? 궁금해하시는 게 많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방식은 원래 아픈 부위를 자극해서 아픈 부위를 치료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픈 부위가 자극돼서 그쪽 부위가 더 아파질 수 있어요 라고 설명이 됩니다. 저희가 주사 치료를 할 때 환자분들한테 아플 때 아 하세요 하고 설명을 하고 아프지 않은 부위는 저희 주사가 워낙 가늘어서 바늘이 가서 별로 통증이나 불편감이 없거든요. 환자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픈 부위가 아파지는 경험을 하고서 저희가 설명을 드릴 때 이게 아픈 부위가 자극돼서 좀 더 아플 수 있어요. 하루 이틀은 아플 수 있고 심한 분들은 한 3, 4일 갈 수 있어요 라고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어느 정도는 수긍을 하고 넘어가시게 됩니다. 네 번째, 시술 후에 진짜로 걱정돼야 될 상황이 어떤 것인가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경우는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아무리 상대적으로 안전한 주사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혈이 있을 수가 있고 감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염이 일어난 경우들이 있는데 감염 때문에 그 부위가 아플 경우에는 거기는 종기처럼 빨개지고 열도 나고 후끈후끈한 느낌, 동시에 그 근처가 아주 부어오르는 특징적으로 종기처럼 부어오르는 이제 그런 양상이 된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물론 저희가 하는 방식으로 했을 때는 제대로 하게 되면은 그런 일들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희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치료법에 대해서 답을 드려봤고요. 앞으로도 또 여러 가지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또 시리즈로 연결해서 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